자, 요약서 150페이지입니다. 매년의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작년에 2문제나 나오고, 또 지문으로 나오고,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나오지 않더라도 매매 전반적으로 문제 나왔을 때 지문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151페이지, 그 그림 도표 있죠? 그 도표만 여러분이 연상 효과로 이렇게 꼭 외울 필요 없이 연상하게 되면은 금방 외워집니다. 않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외우려 하지 말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해주면은 그 부분만 연상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권리하자입니다. 앞에 151페이지 5가지 했죠? 권리하자. 자, 첫 번째 전부,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일 때, 세 번째 수량과 멸실이죠. 자, 네 번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으로 인해서 제한이 있을 때. 자, 다섯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전세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될 때. 자, 이 5가지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부, 일부, 수량, 멸실,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으로 제한,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이렇게 5가지. 이게 권리하자입니다. 권리하자. 자, 첫 번째 보면은 우리 첫 번째 전부는 어디가 특이하냐면은 해제는 선이든 악이든 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 전부는 주의할 점, 선이든 악이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부입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 때는 대금감액, 선이든 악이든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 할 수 있다. 대금감액. 세 번째 수량 부정은 선인 경우만 해당되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등으로 제한이 있을 때는 일단 선이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네 번째는 선이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한해서만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특이합니다. 해제와 손해배상은 선이든 악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해제, 손해배상, 선이든 악이든 다 할 수 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전부는 해제만, 손해배상 아니었죠? 해제만, 선이든 악이든 할 수 있고, 다섯 번째는 해제와 손해배상 둘 다 선이든 악이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특이한 점만 여러분이 연상하면 돼요. 그렇죠? 전부, 일부, 수량 또는 멸실, 그 다음에 제한,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등으로 제한되는 것. 다섯 번째마다 저당권 실행으로, 전세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될 때, 이때는 해제든 손해배상 선이든 아니든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부가 타인의 권리에 속할 때는 이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 그것만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선일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고, 악일 때는 계약 한 날부터 1년입니다. 계약 한 날부터 1년이고, 악인 때는, 선일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입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보면은 저당권, 전세권 실행한 제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저당권 설정. 자, 그러고 나서 갑이병에게 매매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 저당권 실행했습니다. 저당권 실행. 자, 저당권 실행하면 우리 병을 뭐라 하죠? 저당권 설정 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제3취득자죠? 이 제3취득자는 소유권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경매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이처럼 소유권이 뺏기게 되면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선이든 악이든 계약을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주의할 점 세 번째, 이 저당권을 인수하는 약정을 했어요. 인수약정. 이 저당권을 인수하는 약정을 했다면은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 점만 주의하시고, 또 이 저당권 설정뿐만 아니라 가등기 설정이라든지 또는 가압류 등기로 해서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강제 집권해서 소유권을 뺏기게 됐을 때, 이 경우에도 동일시 한다는 거, 가압류라든지 또는
가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뿐만 아니라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물건의 하자입니다. 이제 권리의 하자, 앞에 우리 5가지는 권리의 하자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물건의 하자가 3개가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는. 물건의 하자는 3개. 특정물, 불특정물, 그 다음에 뭐다? 법령상 제한입니다. 법령상. 이거는 물건, 우리 법령상 제한은 권리 하자가 아니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제한은 권리 하자가 아니다. 물건의 하자, 목적물에 대한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입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특정물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는, 우리 앞에 권리 하자는 선의, 악의만 문제됐었잖아요. 선의, 악의. 근데 물건의 하자는요, 선의, 무과실까지 요합니다. 선의, 무과실까지 요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의만 요한 게 아니라 무과실까지 요한다는 거. 이 점 주의하시고. 특히 특정물은, 자, 해지할 때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해야 됩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불특정물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 그 점 유의하시고. 특정물은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정물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갑이을에게 매매를 하는데 이 목적물이 벽이 균열이 같다든가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특정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다. 언제 제척기간 언제까지? 안날부터 6월입니다. 안날부터 6월입니다. 자, 우리 불특정물입니다. 불특정물은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해달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동차를 매수했는데 그 자동차 엔진이 결함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자동차로 보다 대체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특정물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자보수만 할 수 있습니다.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 없다는 거. 불특정일 때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 있다. 자, 경매의 하자입니다. 우리 경매의 하자는 물건의 하자다, 권리의 하자다. 그렇죠? 권리의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보면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예를 들어서 갑이을에게 저당권 설정해주고 저당권 실행했습니다. 실행. 저당권 실행해서 병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알고 보니까 갑소유가 아니에요. 누구 소유예요? A 소유입니다. 원인 무효잖아요. 이때 이 자체가 경매는 무효입니다. 이때는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이때는 누가, 낙찰자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경매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이 아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경매 권리하자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채무자가 자력이 있고 채무자가 선인 경우에는 보다 해지할 수 있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순위 저당권 설정, 2순위 지상권 설정했다. 지상권 설정. 자, 가부채권자 대응이 가부채권자입니다. 가부채권자 소유자, 채무자, 강제경매란 겁니다. 강제경매. 자, 강제경매에서 누가 낙찰받느냐면 정이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정이 낙찰받았습니다. 뭐 1순위면은 이 을이 찾아갈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같이 뭐다 금액 뭐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저당권이 무효입니다. 무효. 저당권이 무효. 자, 그러면은 이 지상권이 1순위가 되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정이. 자, 이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1차적으로 채무자가 자력이 있으면은 이 낙찰자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계약 해지할 수 있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채무자가 자력이 있고 악이 당한다면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차적으로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채권자가 선이고 선이면은 정은 채권자한테 뭘 할 수 있다? 전부 대금을 달라갈 수 있다, 없다? 달라갈 수 있다. 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경매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자, 채권의 경우에는 그냥 채권은 변제기가 도달된 경우와 변제기가 도달 않는 경우는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변제기가 도달한 경우는 매매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도달되지 않았으면은 변제기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변제기, 매매 계약 성립 이렇게 도달은 매매 계약 성립, 도달하지 않는 경우는 보다 변제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일단 권리하자만 5가지만 연상해서 쭉 알아두시고 나머지 거는 뭐 자꾸 보시면은 연상해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180페이지) 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첫 번째,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렇죠? 이전하지 못하면 이제 하자담보책임 물 수 있잖아요. 전부든지 일부든지. 그렇죠? 자, 2번. 이럴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자, 일단 우리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는 선이든 악이든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선인 경우만 그렇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인 경우에는 대금 감액은 전부 선이든 악이든 대금 감액 전부 청구할 수 있고 선인 경우만보다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네 번째죠. 권리하자죠. 네 번째. 이때는 선이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한해서만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선이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사무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나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된다. 선일 때는 그 사실을 안나부터 1년이죠. 안나부터 1년입니다. 다섯 번째,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이거 다섯 번째죠. 이때는 어때?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두 번째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형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된다. 그렇죠? 물건의 하자죠. 법령상 제한은 물건의 하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 X토지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맞는 질문이죠. 자, 세 번째, 갑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매계약 체결 시 알고 있었다면 을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 수 없다. 선이 무과시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었으니까 뭐다? 선이 무과시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 수 있는데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었다니까. 그렇죠? 악이다든지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뭐다? 하자담보 책임을 물 수 없다는 거 맞는 질문이고, 네 번째, 갑이 토지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틀린 질문이고, 다섯 번째, 갑은 토지 오염 사실을 안날부터 물건 하자잖아요. 그렇죠? 물건 하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6월 이내보다 하자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하였습니다.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게 실력을 배상해야 한다. 이행이익입니다. 우리 전부가 타인의 권리일 때는 선이든 악이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손해배상은 선인 경우, 그렇죠?
두 번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자, 악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섯 번째 해당되죠? 세 번째,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악의 매수는 해지할 수 있다 했잖아요. 해제는 선이든 악이든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네 번째,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네 번째죠. 권리하자 중에서 선인 경우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상황마다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가 아닙니다. 선입니다. 다섯 번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인 경우에는 제척기간 열었어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악인 경우는 계약한 날부터 1년. 악이면은 선이면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입니다. 틀렸죠? 계약일부터 1년은 악입니다. 악이. 자, 182페이지 4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우리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는 자체가 담보책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매매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선이고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이었죠. 알지 못한 선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했을 때는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맞죠? 해지할 수 없다. 네 번째, 법원 경매의 경우는 권리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법원 경매는 권리하자입니다. 그렇죠? 물건하자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된다 했었죠? 맞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 담보책임 대행 중 선이면서 무과실인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자, 무과실까지 요한 거는 권리하자였어요? 물건하자였어요? 물건의 하자. 물건하자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권리하자의 물건하자예요. 권리하자 다섯 번째잖아요. 그렇죠? 저당부정 소유권 이게 된 경우. 두 번째, 법령상 제한 우리 물건하자자. 우리 특정물, 불특정물, 법령상 제한, 물건하자를 했었죠? 두 번째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다 권리하자잖아요. 그렇죠? 권리하자는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선이면 족합니다. 그렇지만 물건하자는 무과실까지 요한다는 거, 선이고 무과실한다는 거. 자, 다시 요약서를 봅시다. 환매를 봅시다. 환매. 153페이지입니다. 환매. 자,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에 부담한 매매 비용까지 전부 지급함으로써마다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걸 말한다. 환매랍니다. 환매. 자, 그 그림 보면은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일단 매매합니다. 매매와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합니다. 3년 후에 다시 뭐 하겠다? 내가 다시 소유권을 가져오겠다. 라고 환매 특약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다? 등기를 합니다.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밑에다가 뭐다? 부기 등기로 환매 특약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면은 갑은 을한테 을이 지출했던 매매 대금과 또 을이 지출했던 비용까지 전부 지급해야만이 뭐다?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 환매 특약을 봅시다. 환매 특약. 첫 번째,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 동시에 해야 된다.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환매 특약은 안 됩니다. 또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야 된다는 거. 또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무효이고 취소하면 뭐다? 이 환매 계약도 뭐다? 무효 취소입니다.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 환매권 특약 등기는 특약 등기가 없으면 제3자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그 다음에 뭐다? 판매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가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에 바로 밑에다가 뭐다? 판매 특약 등기를 합니다. 부기 등기로. 동시에 그 사이에 누가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하게 되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판매 특약이 등기된 경우 갑은 판매 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판매권 행사입니다. 왼쪽 박스 봅시다. 첫 번째, 판매권 행사는 의사표시를 하되 상대방에게 판매 대금을 제공해야 되고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판매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판매권을 잃는다. 두 번째, 매수인이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상한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매수인이 목적물을 이미 양도해버린 경우, 즉 을이 양도해버렸습니다. 자, X토지를 을에게 매매하고 판매 특약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합니다. 그 3년 후에 다시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겠다 라고 했는데 을이 걔에게 매매해버린 거예요. 매매하고 등기를 한 겁니다. 등기. 매매했다 합시다. 자, 매매하게 되면은 자,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처분금지가 우리 판매 등기가 있다 해서 처분금지가 아닙니다. 처분금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병은 구할 수 있고 을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해줘야 된다. 자, 그렇지만은 병은 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판매권 행사하게 되면은 병은 소유권을 뺏기게 된다고. 그렇죠? 얼마든지 을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병은 갑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판매 기간을 정한 경우 부동산은 몇 년? 3년, 5년. 동산은 3년입니다. 넘을 수 없다. 연장도 할 수 없고 연장 특약도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주의하시고 판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그 기간은 부동산의 경우는 5년, 동산의 경우는 3년입니다. 다섯 번째, 판매권이 행사되면은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기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정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판매 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 대금과 그 다음에 매수인이 지출한 매매 비용 합한 금액입니다. 비용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판매 기간 내에 행사한 것이 아니라 판매권 행사부터 10년입니다. 그렇죠? 판매권 행사부터 10년이다. 3년이 지났으면 3년부터 10년. 그렇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84페이지입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판매 특약과 함께 매수인 을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라 이전 등기와 판매 등기를 격려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으로 나있습니다. 첫 번째, 판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맞죠? 두 번째, 판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판매 기간은 5년이다. 맞습니다. 세 번째, 판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판매 기간은 5년의 기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할 수 없고 연장 특약도 안 됩니다. 네 번째, 을이 해당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은 판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병에게 이전 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병은 갑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병에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얘기죠. 지금 갑은 병에게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판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판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판매대금은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맞죠?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한 판매 기간은 7년 후 정할 때는 5년으로 단축된다. 맞고. 네 번째, 판매 등기가 경로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판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이상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3년. 그래서 3년에 판매권 행사하기로 했다 합시다. 자, 그래서 갑이을에게 등기를 해준 겁니다. 등기. 자, 그러면서 그 토지에, X토지에 을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이 건물은 누구 소유죠? 을 소유입니다. 그래서 3년이 돼서 판매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럼 토지를 가져왔잖아요. 토지는 갑 소유, 건물 누구 소유? 을 소유. 자, 이때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애초부터 이 을은 갑이 판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건물이 철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 성립이 안 됩니다.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했잖아요. 관습법상 마지막 다섯 번째도 요건이. 다섯 번째, 판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 맞죠? 자, 그 다음 요약서를 봅시다. 교환계약을 봅시다. 교환. 154페이지. 자,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 재산권 이전 약정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걸 우리가 말한다. 교환계약이랍니다. 금전 이외 재산권 이전입니다. 그래서 금전을 지급한다는 매매계약이에요. 교환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전 이외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걸 우리가 말한다. 교환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환계약은 우리 매매와 똑같아요. 성질이. 전형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낙성계약이고 분료식계약이고 일시적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이제 문제가 잘 나온 거는 교환계약은 자, 우리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환경권이 적용되고 위험부담이 적용됩니다. 또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가능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자담보책임도 적용된다. 이 세 가지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이라든지 위험부담인지 동시행환경권도 적용된다. 네 번째, 교환계약의 목적물의 권리나 물건 자체 하자가 있는 경우 매매에 관한 담보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노무제고라든지 이루 완성 등은 교환 목적이 아닙니다. 교환 목적이 아니다는 거. 자, 우측에 보면 우리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도 했죠. 허위로 시가를 고지한 경우는 이는 기망이 아니다 했습니다. 묵비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기망이 아니다. 자, 이제 그 그림 보시면은 갑이 을에게 A 아파트를 주기로 하고, 자, 을은 임야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2억인데 임야는 1억이에요. 자, 그래서 을이 나머지 금액 1억 현금으로 보충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교환계약이 성립됩니다. 교환계약이 성립된다. 주의할 점은, 자, 갑이 을에게 A 아파트를 인도해주고, 자, 을도 갑에게 B 임야를 인도해줬습니다. 근데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교환계약이 성립됐다 안 됐다? 교환계약 성립됩니다. 교환계약은 성립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환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재산권 위에 다른 재산권을 이전했다면 교환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목적물 내지 재산권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아서 차액을 보충하기로 한 경우 교환으로 본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질문 보면은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그렇죠? 두 번째, 을의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 해제 사유가 해당된다. 그렇죠? 해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계약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됐다면, 자,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입니다.
채권자 과실이죠. 채권자 과실로 소실됐다면은 을은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위험부담 문제 적용된다 했잖아요. 위험부담에서 둘 다 채권자 기책사에 있으면 매매대금 지급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다? 보충금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급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는 날부터 지급하지 않는 보충금 이자를 가백에 지급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1억 원은 보충금이므로 을이 먼저 지급할지라도 이는 채무불행에 해당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보충금을 몰수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지급 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두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는 채 이행기가 도화된 경우 양 채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는 것. 일곱 번째,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당사자 일방의 건물이 쌍방의 책임있는 사이로 소실된 경우 그 당사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급부도 청구할 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또 뭐다? 이행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급부도 면하고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둘 다 기칙사유 완료되지 않죠? 위험부담에서.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86페이지입니다. 자,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을의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맞죠? 두 번째,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등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자등보 책임을 진다 했었죠? 세 번째,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분료식 계약이다. 맞고. 네 번째,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채권자 과실이죠? 다섯 번째, 교환계약 체결 후 갑의 기책 사유 없이 갑 소유 건물이 멸실되면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죠? 두 번째, 갑은 자신의 X건물 2억 상당이죠. 을은 Y토지 3억 상당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1억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냈습니다. 첫 번째,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 이후로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갑과 을의 교환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요하지 않는다. 분류식 계약이라 했었죠. 세 번째,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지진으로 붕괴했다는 둘 다 기책사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렇죠? 위험부담 문제 적용되죠? 갑은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행 청구다. 둘 다 이행 청구할 수 없고 또 뭐 할 수 없다? 둘 다 반대급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번째, X건물이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자,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게 하자담보 책임이잖아요. 우리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그렇죠? 이때는 선이든 악이든 해제, 소유권 청구할 수 있다 했죠? 해제할 수 있다. 맞고. 다섯 번째,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과 을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죠? 자, 임대차 계약을 봅시다. 자, 우리 임대차의입니다. 우리 임대차는, 자, 임대인은, 자,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또 임차인은 차임지급 약정을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입니다. 우리 임대차 계약의 성질은요, 매매 계약과 다른 점이 뭐죠? 계속적 계약입니다. 그것만 다릅니다. 그렇죠? 계속적 계약입니다. 그것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전형계약이고 낙선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위상계약이고 계속적 계약이라는 거. 자, 법적 성질 보면은, 자, 두 번째,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거. 세 번째, 임대인의 목적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나중에 뭐 하자다 뭐 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유효합니다.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없는 물건도 임대차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위에 보면은 차임 및 보증금입니다. 우리 차임지급은 임대차 요소입니다. 요소다. 자, 그렇지만 보증금은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이 보증금 계약은 이 종된 계약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여물 계약이고, 그렇죠? 여물 계약이고.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성립할 필요가 없다. 2번 보면은 보증금 계약은 여물 계약이며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 네 번째,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누가 임차인에 있고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된 차임 채권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한 추정 증명 책임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한테 있다는 거. 다섯 번째,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도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임차인의 차임 연체 이익이 차임에게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사유를 통지할 필요 없이,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금 청구할 수 있죠? 차임증금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액 청구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지상권, 항상 우리 임대차는 지상권, 그 다음에 보다 전세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꼭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들은 서로 각자. 우리 지상권은 지료증감 청구했잖아요. 이 지료 증액할 때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세권은요. 우리 전세권은 전세금 증감 청구할 수 있잖아요. 증액할 때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20분의 1. 그렇죠? 20분의 1. 임대차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분의 1 전세권과 같습니다. 상가금 임대차법은 100분의 9에서 이번에 100분의 5로 하향됐죠? 100분의 5입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자, 제일 하단에 보면은 존속기간입니다. 4번. 우리 존속기간도, 자, 우리 지상권은요,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이 있다 없다? 최단기간이 있고 최장기간은 없다. 전세권은요, 최단기간이 있고 최장기간이 있다. 하지만 최단기간도 건물에 한해서만 1년 미만으로 장기는 1년을 본다 했었죠? 건물에 한해서만. 임대차는 최단, 최장 없습니다. 주택, 상가는 최단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자,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간 정하는 경우는 우리 지상권은요, 기간을 정하지 않는 지상권은 최단 기간을 본다. 전세권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 단,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유효리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도 각 당사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근데 건물, 농작물의 경우는 임차인 할 때는 1개월, 임대인 할 때는 6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의 경우는 5일입니다. 그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자, 제일 우측에 보면은 우리 등기와 관련 등기, 임차권 등기. 첫 번째,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임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렇죠?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협력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인 주도 안 해주기 때문에 임차인은 등기가 없는 경우가 많죠. 자, 등기하면은 제3에 당연히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한다 해서 물건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채권입니다. 자, 임대차 효력입니다. 186페이지. 자, 먼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자, 우리 중간에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죠? 그 밑에 보면은 첫 번째,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죠? 임대인은. 두 번째,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 번째, 임차인은 안전배려,
통상적으로 이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해서 어떤 안전배려라든지 또는 뭐다 도난을 방지하는 보험까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자, 그렇지만 예적으로 숙박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험가 있다는 것,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반적인 경기 변동이나 소비 성향 변화 등과 상관없이 상가 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수선 의무와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목적물이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것은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외적으로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이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 갈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일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 특약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도록?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근데 주의할 점은 대규모 수선의 경우는 특약에도 보다 그는 무효입니다. 대규모 수선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돌리는 특약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소규모 수선 의무에 대한 면제 특약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수선 의무에 대한 면제 특약은 무효라는 거. 자, 157페이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